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을 두신 부모님들과 혹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수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틀려도 괜찮아.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죠?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이 없기 때문에 좀 없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이제 입학 테스트를 치러 들어간 상태고, 또 학부모님들은 저하고 좀 긴 시간 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는 어려운 문제 잘 안 풀려고 하고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막 틀리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죠. 우리 애들 2학년, 3학년, 1학년 때 수학 공부를 누구랑 했습니까? 엄마랑 했나요? 아빠랑 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했는데,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교습소나 공부방을 보내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향, 틀리는 거 싫어하고 혹은 어려운 문제 안 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갖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랑 공부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는 거죠. 엄마랑 공부하면서 엄마의 그 교육 스킬이 사실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아이를 많이 상대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경력이 기시면 아이를 많이 상대해 봤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의 경우에 다른 아이를 다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스킬이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스킬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되거나 혹은 틀린 문제 다시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혹은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너무 또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틀려도 괜찮아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죠. 이거는 정말 제가 시즌 1에서도 한 2편 정도 제작했었는데, 이 틀려도 괜찮아 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거 진짜 마법 같은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집에서 공부를 시키든 공부방을 보내든 어디 교습소 학원을 보내든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 혹은 수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거나 혹은 좀 쉽게 설명하면 문제집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집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대부분 정답이 한 70%, 60-70% 나올 수 있는 문제집이 적당한 문제집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점 맞는 문제집은 애한테 너무 쉬운 거고 20-30% 맞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집이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답이 30-40% 나와야 한다. 어떤 문제집? 적정한 문제집을 풀었을 때 30-40%가 나와야 한다. 뭐가? 오답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답이라는 말은 틀린다는 말이고, 틀리는 게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이게 좋은 문제집이니까. 그래서 틀려도 괜찮은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런 문제집을 사가지고 풀었는데 또 틀리니까 문제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풀었던 문제 배우고, 그죠? 틀린 문제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답하고 집에서, 이런 과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문제를 풀고 70% 맞고 30% 틀리고, 이거는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했는데 문제집을 펼쳐보니까 비가 확 내려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건 1단계라고 하면 배운 거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에 적정한 문제집을 썼다면 이 정도 틀리는 게 정상인데, 배우고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이걸 가지고 야단치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보시는 분들 중에 누가 여기서 야단칩니까? 그죠? 여기는 당연히 틀려야 되는 건데, 문제는 배우고 오답했는데 또 틀려요. 이게 열받는 일이죠. 이게 열받는 거지. 저는 이런 거에서는 화 안 냅니다. 여기서 열받는 거지. 근데 저는 여기서도 열 안 받거든요. 왜 틀렸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 들어가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왜 틀렸어? 저는 이 질문이 정말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린 질문이죠.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 틀렸겠어요? 왜 틀렸겠어? 모르니까 틀렸지. 모르니까에는 강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설명한 부분, 오답을 한 거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틀렸겠죠. 근데 왜 틀렸어?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모르니까 틀렸지. 엄마가 왜 틀렸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싶은가요? 엄마 실수예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진 않잖아요. 애들은 자꾸 이렇게 물으면 실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애들은 또 생각이, 나는 원래 이거는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수준이다. 내 능력은 원래 높다. 근데 실수로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덜 화낼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엄마는 더 화나죠.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실수 틀려오니까 더 짜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게죠. 왜 틀렸겠어요? 그냥 모르니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르니까 틀렸으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죠? 이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해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과정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자꾸 틀리는 것 때문에 아이를 꾸짖고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가서 왜 틀렸어?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2번 가르쳐줬잖아. 왜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왜 틀렸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배우고 틀렸는데 가르쳐줬는데 또 모르고. 그러면 왜 모르겠어요? 애한테 어려우니까. 2번, 3번, 4번을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면, 이 친구한테 이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걸 생각해야지. 얘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얘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뇌 발달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학생들마다. 나중에 갑자기 확 잘하는 학생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을 시작하는, 아까 우리 저학년한테 말씀드리는 걸 했으니까, 수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애한테 틀렸는데 자꾸 왜 틀렸냐고 꾸짖고, 왜 틀렸냐고 물어보고, 야단치고, 그러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게 뭐가 좋겠어요? 야단은 안 맞을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안 풀면 되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안 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쉽게 포기하고, 안 풀면 틀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진짜 핵심적인 말씀은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 틀린 문제는, 그죠? 틀린 문제는 아이의 머릿속에 야단 맞는 대상이다라는 이 틀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안 생기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왜 틀렸어? 라는 말도 안 하시는 게 좋고, 틀린 것 가지고 몇 번 가르쳤는데 또 틀리냐?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어린 학생한테 틀린 문제는 야단 맞는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을 때 괜찮아 라고 시원하게 진정성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100점인 겁니다. 그냥 틀려도 괜찮아 다시 풀어보자, 틀려도 괜찮아 다시 풀어보자.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이 틀린 문제는 야단 맞는 이유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틀린 문제는 괜찮은 거고, 문제를 틀리는 거는 괜찮은 거고, 다시 풀면 되는 대상, 그죠? 다시 풀면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한 겁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틀리는 걸 자꾸 야단 맞으면 틀리는 게 겁나죠. 그죠? 그래서 틀리는 건 괜찮은 거고, 다시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이의 마음속에 틀리면 어때? 다시 풀면 되지. 틀리면 어때? 다시 풀어서 맞히면 되지. 틀리면 어때? 알 때까지 풀어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수학을 멀리하게 되겠어요? 수학을 싫어하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1년 전에 이 채널을 시작할 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정말 마음속에 틀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자꾸 틀리면 이거 막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죠? 아이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자꾸 해주고, 아이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풀어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인다면, 그러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도 조금씩 지금 뭐 2학년, 1학년인데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조금씩 좋아지면 어느 순간 아주 잘하는 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남들이 풀고 있는 어려운 문제집을 우리 아이가 못 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 그래서 또 욕심을 내서 아이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집을 아이한테 강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이를 수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뭐 고학년도 마찬가지,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이제 엄마 손을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적어도 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 혹은 이제 아직 수학을 처음 접한 상황이라면 집에서 아이가 수학 문제를 좀 틀리거나 하더라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런 마법 같은 주문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아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